자, 이번엔 평면 좌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평면 좌표. 이제는 도형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 단원인 도형 단원으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는 중2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중2 거를 한번 복습을 할 겸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일단 수직선상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점 A랑 B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좌표를 x1, 여기 좌표를 x2라고 할게요. 자, 거리라는 건 개념은 뭐예요? A부터 B까지 거리,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좌표가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4다. 그러면 1부터 4까지 거리면은 여러분들이 3이라는 걸 알아요. 3. 3은 어떻게 난 거지? 4에서 1을 뺀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바로 거리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냥 지금 숫자로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좋지만, 숫자가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수직선이 어딘지 몰라. 그럴 경우는 x1에서 x2를 뺀다고 하고 절대값 기호를 표시를 해요. 절대값 기호. 아니면은 x2 빼기 x1 해도 절대값 해도 되고. 자, 절대값이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3분 AB의 길이는 x2 빼기 x1 절대값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나 한번 봅시다.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요. 얘를 P, 얘를 Q라고 할게요. 좌표는 x1, y1, 얘는 x2, y2 좌표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 사이까지의 거리를, 요 거리를 어떻게 볼 건가, 이거. 얘를 두 개로 분리를 시켜서 보는 거예요. x축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x축의 거리는 얼마인가, y축의 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요.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요 거리와 요 거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2 때 배운 거긴 하지만, 중2 또는 중3 때 배운 거지만 엄청나게 많이 써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x2 빼기 x1이 돼요. x축 길이의 변화니까 여기는 y2 빼기 y1이 돼요.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앞에서 배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제 길이를 한번 써보면은 요 3분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PQ 길이의 제곱은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제곱 쓰면은 보시기 때문에 제곱을 없애고 이쪽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걸로 할 겁니다. 루트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3번 사이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뭐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근데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두 점 사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얘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걸 구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A가 2,-3이야. 그리고 B가 4,1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데 X축 위의 점이래요. 자, 이렇게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또는 어떤 직선 위의 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놓을 거냐? X축 위의 점은 Y 좌표가 항상 0이기 때문에
뭐 A, 0 이런 식으로 날 거예요. Y축은 X 좌표가 항상 0이니까 0, B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이 직선은 예를 들어 이 직선이 뭐 Y는 X 플러스 2다. 그러면은 어떤 A, A 플러스 2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 A 플러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원래는 A, B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A, B 이렇게 되죠. B는 A 플러스 2. 그죠? 그러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놓을 수가 있어요. 뭐 흔히들 이런 표현을 쓰죠. 직선 요점은 A, FA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X축의 점이니까 X축의 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의 점 어떻게 놓는다고요? A, 0으로 놓고. 자, 이 점을 뭐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 그럼 AP의 길이는 2, 마이너스 3과 A, 0 사이의 거리예요. 이렇게 거리. 자, 루트. 자, 뒤에 X에서 앞에 X를 빼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뒤에 Y에서 앞에 Y를 빼요. 0 빼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제곱. 이게 되겠죠. 또 BP의 길이는 자, 4,1부터 똑같이 A, 0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써보면 루트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9가 루트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양쪽에 제곱을 해줘서 쭉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9니까 13은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죠. 사라지고 넘어오니까 4A는 4, A는 1. 그래서 점 P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의 점 이렇게 놓고 뭐 직선 위의 점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각형의 결정이라 그래요. 자, 세 점이 주어져요. A, B, C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1 B가 0, 마이너스 4 C가 3,2 이렇게 하고서 이 삼각형은 뭐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삼각형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 다음에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엔 직각삼각형. 이게 세 개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을 때요.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직각은 그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쓸 때도 어떤 뭐 A, B와 B,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야 돼요. 직각은 어떤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점들이 3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해야 돼요. 각 변의 길이를. 자, A, 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루트 뒤에 거에서 앞에 거 10제곱 빼기 더하기 5제곱 그래서 루트 125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BC의 길이는 루트 3제곱 더하기 6제곱 해서 루트 45 CA 길이는 루트 13제곱 플러스 1제곱 해서 루트 170 이렇게 나오죠. 자, 마침 봤더니 어때요? 125, 45 두 개 더한 게 170이 되죠. 그죠? 제곱끼리 더했더니 되더라. 아, 그러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냥 직각삼각형만 쓰면 안 돼요. 어느 각이 직각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긴 변이. 그럼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가장 긴 변이 C랑 A잖아요. 지금 C랑 A, CA가. 그럼 여기가 C랑 A예요. C랑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각 B가 여기 있겠죠. 그죠?
B가 직각이구나.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느 각이 직각인지 말을 안 해주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도 못 받고 뭐 아예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각이 직각인지 그걸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응용한 게 이런 게 있죠. 자,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그건 좀 이따가 하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얘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원래는 얘가 뭐 교과서에서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만 나오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자, A, B, C가 이렇게 주어지고 자, 중선 BC의 중점을 이렇게 A에서 내려요. 중점, 여기 길이가 같게. 그러면은 얘가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얘를 M이라고 하면 자,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이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의 제곱의 2배 한 거랑 똑같대요. 여기는 CM 가도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이게 바로 중선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증명하시오 문제가 나오는데 증명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이 되나. 저희는 좌표 위에다가 저 삼각형을 놓을 거예요. 자,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고 자, 한번 봅시다. 되나 모르겠네. 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올리는 거예요. 딱 올렸어요. 그죠? 어디가? M이 중점이 되게. 자, 여기 있는 M이 중점이 되게 올렸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C의 A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얘를 C, 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돼요. M은 당연히 0, 0일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A, B의 제곱이죠. A, B 제곱. 자, A, B 제곱은 A, B부터 마이너스 C까지니까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AB 제곱이 이렇게 돼요. 원래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곱을 해버려서 사라진 거예요. 더하기 AC의 제곱은 AC의 제곱 여기 AC의 제곱 한번 써봅시다.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역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뭐가 된대요? 자, AM의 제곱을 써볼게요. AM 제곱 AM 제곱 얘는 원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BM 제곱 BM 제곱 한번 봅시다. 여기 BM 제곱 BM이나 CM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C 제곱이 되죠. 그죠? 그거에 2배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2배 이렇게. 자, 이거를 각각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좌변은 전개해 보면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얘는 사라져요. AC가 사라지고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좌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파포스의 중선정리, 파포스는 중선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증명 과정만 한번 보세요. 어차피 교과서에서도 증명하는 내용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볼 거예요. 자, 내분점, 외분점 의미를 먼저 한번 기억을 외우셔야 돼요. 자, 내분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분점이라는 거는 자, 3분 A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고 하지만 길이가 M 대 N인 거예요. 자,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M 대 N일 때 그거를 한번 P를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P를 내분점이라고 한다. 안에서 나누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눈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자, 이런 걸 내분점이라고 해요. 그럼 내분점을 좌표를 구하는 걸 해볼 건데, 자, 점 A의 좌표를 뭐 x1, B의 좌표를 x2, P의 좌표를 x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AP 대 BP의 길이가 M 대 N이다 하는데, AP의 길이는 뭐예요? X 빼기 X1이 AP죠. 대 BP는 X2 빼기 X예요. 자, 여기는 어디가 큰 건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M 대 N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M 대 N이다. 그러면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M 곱하기 X2 빼기 X는 N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 우리는 구하는 건 X예요. X.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넘겨볼게요. 자, 얘를 넘겨봅시다. 편하게.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고, 자, M 더하기 NX가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이에요.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할 때, 아이고,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미안해요. 더하기. 자, 할 때 이거를 뭐 바꾸지 말고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M 플러스 N분의 MX2, MX1. 이렇게. 자, 조금 있다가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하는 걸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외분점을 한번 볼게요. 외분점. 자, 외분점은 3분이 아니라 A, B가 있는데 이거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A, B 연장선. 이 연장선 위에 자, 점 Q가 있어서 어떤 점 Q가 있어서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M 대 N인 거예요.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M 대 N인 거. 자,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바깥쪽에 있어서 외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x1 한번 구해볼 건데 x2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좀 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좀 녹색으로 해봅시다. 이번엔. 자, AQ의 길이 대 BQ의 길이가 M 대 N이다. AQ는 X 빼기 X1 대 X 빼기 X2가 M 대 N이에요. 마찬가지로 M 곱하기 X 빼기 X2가 N 곱하기 X 빼기 X1. 자, MX 빼기 MX2는 NX 빼기 NX1이 되고 MX 빼기 NX가
mx2 빼기 mx1이 되죠. 그래서 m 빼기 n x는 mx2 빼기 nx1. 그래서 x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mx1 이렇게 나와요. 자, 앞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부호만 바뀌어요. 자, 앞에 거 한번 가봅시다.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마이너스 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좌표 평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자, 바로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선분 점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선분 이렇게 있습니다.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자, 어떤 점 P는 얘를 뭐 1이라고 하고 얘를 7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뭐 2대 1로 나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2대 1로 나눈다. 그럼 점의 좌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있을 때 좌표를 1, 7을 써놓고 위에다가 2대 1을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내분점을 구할 때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좌표 먼저 한번 써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mx2 빼기 nx1이에요. 더하기. 자, m 플러스 n은 얘는 비율이에요. 비율을 더하는 거.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자, 위에 거 쓸 때 이렇게, 자, 2, 7에 14 이렇게 곱한 걸 더하고 또 1, 1은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자로 2, 7에 14 x자로 곱한 걸 더한다. 할 때 얘가 1번입니다. 항상 얘가 1번, 얘가 2번. 이걸 주의하세요. 왜냐면은 이따가 빼기 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좌표는 3분의 15니까 5가 되는 거죠. 내분점의 좌표. 자, 외분점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외분점. 자, 어떤 점 Q가 있어서 똑같이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외분점. 좀 지우고. 자, 외분점. 똑같이 1이랑, 이거. 미안해요. 2대 1 외분점. 자, 외분점. 자, 이번에는 빼기니까 2 빼기 1 분의 27에 14 빼기 1, 1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 되는 거죠. 좌표가. 똑같이 X자 1번 빼기 2번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놓는 거.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또 뭐냐면은 좌표 평면으로 옮겨야 돼요. 좌표 평면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X축과 Y축 두 개가 있는 점이겠죠. 그죠? 어떤 점 A가 X1, Y1이에요. 어떤 점 B가 X2, Y2예요. 자,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얘를 AP 대 BP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X 좌표만 가지고 한번 Y 좌표만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을 각각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해서 구하면 됩니다. 뭐 두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좌표만 가지고 두 번, Y 좌표만 가지고 두 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는 이제 X자로 하는 걸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얘를 얘를 4,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 1,7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리고 좀 이따 외분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아까처럼 우리는 좌표를 쓰세요.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쓰고 위에다가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 쓴 거. 자, 이제 내분을 써놓으세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괄호를 하는데, 자, 이렇게 꼭 콤마를 쳐서 이쪽에 내가 X좌표를 할 거고 Y좌표를 할 거다 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구해봅시다. 자, 2 더하기 3분의 자, 어떻게 한다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여기 4, 4, 여기 그 다음에 12 더하기 12. 이게 X좌표끼리 한 거예요. X좌표끼리. 자, Y좌표는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2 플러스 3분의 27에 14 더하기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은 5, 2가 나오겠네요. 아니, 5,2가 아니지. 저 약분을 해야 되니까. 약분을 해봤더니, 내분점이 얼마냐? 2,1이 나오네요. 2,1. 자, 외분점도 한번 해볼게요. 외분점. 한 번만 더 써서 해볼게요. 외분점. 자,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7 써놓고 똑같이 2대 3 써놨어요. 자, 이제 외분점 해볼게요. 외분점. 똑같이 턱만 찍어놓고, 자,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4, 3, 12 이렇게. 2 빼기 3분의 27에 14 빼기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계산해봤더니 얘는 14,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온대요. 각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쓸 때 좌표를 쓰고 항상 좌표를 쓰고 순서대로 위에다가 비율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할 때 X자로 하는 거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걸 이렇게 한번 해봤고, 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 2점 A가 3,3이고 B가 9,6이래.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진하는 직선 AB 위에 있고, 자, EAB는 3AC를 만족한다. 이렇게. 이런 처음 C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많이 봐야 돼요. 자, 먼저 요 EAB 대 EAB가 3AC다. 이 말은 AB 대 AC가 얼마란 말이에요? 3대 2란 말이에요. 3대 2. 비율을 거꾸로 해야 돼요. 비율은 거꾸로 3대 2란 얘기예요. 자, 그럼 수직선 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 상에서 AB가 있다고 칩시다. AB. 어떤 점 C가 있는데 자, AB의 길이 AB 대 자, AB가 있고 여기가 3이래. AC가 2래요. 2. 근데 점 C가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구나.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 A랑 B가 있는데 AB가 3이고 AC가 2래. AC. 그럼 어딘가 C가 있어서 그 B 길이가 2가 되는데 자, 이렇게 C가 돼서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C가 있어서 여기가 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그럼 요건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문제를 읽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C의 X 좌표가 양수다.
또는 몽수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A, B의 연장선 위의 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연장선 위의 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준 말이 아니에요. 연장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자, AB가 있잖아, AB. 이게 AB. 이거는 3분의 AB예요. 그럼 연장선은 어디 부분이냐? 연장선은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 아이고, 안 보인다. 이쪽 부분. 지금 표시가 다르죠, 지금. 자, 잘 보세요. 자, 녹색으로 표시된 얘기는 3분의 AB고, 녹색으로 표시된 얘기는 3분의 AB고,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연장선이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C를 해야 돼요? 연장선 위의 점 C라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 요거. 근데 지금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둘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것만 한번 해봅시다. 양수인 것만. 알겠죠? 자, 나머지는 좀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봅시다. 점치인데, X좌표가 양수이네. 네. 자, 그러면, 먼저 구해볼게요. 자, 3,3과 9,6을 놓고, 몇 대 몇? 3대 2다. 하는 거예요. 3대 2. 사실 이걸 알려면 둘 다 구하는 게 맞죠, 둘 다. 그래서 내분점 할 건데, 자, 지금 비율을 보면은 또 3대 2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A, B 대 AC가 3대 2가 되는겨. 비율도 한번 잘 봐야 돼요. 봅시다. 여기서 C라는 거는 뭐 구분 한번 쳐봅시다. 얘를 1번 C, 얘를 2번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 C 같은 경우는 1번 C 같은 경우는 A, B가 이렇게 있을 때 3, 여기 길이가 3대 2예요. 3대 2. 그러면 A, C 대, 우리가 외분점이잖아요. 외분점. A, C 대 B, C는 몇 대 몇인가를 봐야 돼요. A, C 대 B, C는 몇 대 몇? 그죠? 2 대 5예요. 2 대 5. A, C 대 B, C가 2 대 5예요. A, C 대 B, C가 2 대 5.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자, 3,3과 9,6을 써놓고 2 대 5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써봅시다. 2 빼기 5 분의 2, 9, 18 빼기 5, 35. 이쪽은 2 빼기 5 분의 2, 6, 12 빼기 1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1이 나온대요. 자, 두 번째 C는 A, B 대 B, C가 3대 1이에요. A, B 대 B, C가 3대 1. 그죠? 아니면 A, C 대 B, C가 2 대 1이죠. 그죠? A, C 대 B, C가 2 대 1.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2 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은 3, 3, 9, 6 써놓고 2 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해봅시다. 2 플러스 1분의 18 더하기 3. 2 플러스 1분의 6, 22 더하기 3. 해서 뭐가 나와요? 7,5가 나온대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죠. 7,5. X 좌표가 음수인 걸 물어보면 이게 답이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분점과 이분점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내용이 뭐 응용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다음엔 무게중심에 관련된 얘기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삼각형에서 자, A, B, C 꼭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대변의 중점 그 다음에 BC도 중점 CA도 중점을 이렇게 지날 때 이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요. 무게중심.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중선을 2대 1로 항상 나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무게중심을 이제 G라고 하는데 G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G의 좌표. 자, A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를 x2, y2라고 하고 C를 x3, y3이라고 할 때 이 좌표는 3분의 x 좌표끼리 다 더해요. 3분의 y 좌표끼리 다 더해요.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또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편해요. 뭐 유도 과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패스할게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일단 한번 하고 갑시다. 자, 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C의 중점 M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X 좌표끼리 더한 거의 반. 그죠?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써봅시다. 여기다 A는 X1, Y1 그리고 지금 M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에요. 이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점이니까 해보면 2 플러스 1분의 곱하니까 X2 더하기 X3죠. 약분돼서 더하기 X1 이렇게 돼요. 2 플러스 1분의 Y2 더하기 Y3 플러스 Y1이 돼요. 자, 그래서 위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유도하는 거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응용하는 점이 많으니까 응용되는 거는 이제 문제를 각자 풀어보면서 한번 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좌표 평면 대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